대한민국 법률계의 따뜻한 심장이자 방송가의 공감 해설가였던 백성문 변호사가 영면에 들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을 때 전 국민은 깊은 충격과 슬픔에 잠겼다. 2025년 11월 1일 그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단지 한 명의 전문가를 잃은 것을 넘어 냉철한 논리 속에 따뜻한 인간미를 불어넣던 시대의 목소리 하나가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 고인이 남긴 따뜻한 유산과 아내 김선영 YTN 아나운서가 짊어져야 했던 마지막 약속의 무게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백 변호사의 삶과 죽음은 경쟁과 효율로 가득 찬 현대 사회의 공감과 진정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충격과 경악 라이벌 방송국까지 하나로 만든 조의 명단. 백 변호사의 장례식장은 생전에 그를 아끼고 존경했던 수많은 동료, 법조인, 그리고 일반 조문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아내 김선영 아나운서가 애써 눈물을 참고 읽어 내려간 부의금 및 조문 명단은 현장의 모든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넘어 경악에 가까운 감동을 안겼다. YTN의 간판 아나운서인 김선영 씨는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대응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명단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익숙한 YTN 동료들의 이름을 지나자 통상 경쟁 관계를 넘어 숙명의 라이벌로 불리던 방송계의 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명단에는 JTBC, MBN, KBS, SBS 등 5대 네트워크 방송국 소속 동료들의 이름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연대처럼 끝없이 이어졌다. 심지어 각 방송사의 대표 앵커, 심층 취재 전문 기자, 보도국 국장급 인사들의 이름까지 빠짐없이 호명되었다. 마치 방송계 전체가 경쟁을 잠시 멈추고 백성문이라는 한 사람의 따뜻한 발자취 앞에서 경의를 표하는 듯했다. 이러한 전례 없는 방송계의 통합된 조문 행렬은 백성문 변호사가 생전에 쌓아 올린 독보적인 영역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사건 뒤에 숨겨진 인간의 감정과 특히 사회적 약자, 피해자의 아픔에 초점을 맞추는 진정성 있는 해설로 방송계를 아우르는 깊은 존경을 받아왔다. 그의 목소리는 법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냉철한 법정 보도에 인간적인 울림을 더하는 역할을 했다. 백성문이라는 한 사람의 따뜻함이 경쟁하는 방송국들이라는 철옹성을 허물고 모두를 공감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모은 것이다. 김선영 아나운서는 이 길고도 묵직한 명단을 읽는 내내 남편이 생전에 이룩한 마음의 네트워크를 확인하며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카메라와 동료들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냈고 장례식장 전체는 백 변호사의 영전에 대한 깊은 애도와 인간적인 존경이 뒤섞인 슬픔의 울음바다로 변했다. 이 장면은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 경쟁을 넘어선 연대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따뜻한 법률가, 차가운 병마와 싸우다.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공감의 약속. 백성문 변호사는 늘 차가운 법조황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야기했던 인물로 기억된다. 그는 다수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법률 해설을 할 때마다 건조하고 딱딱한 법적 해석 대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어떤 온기를 전해야 하는가를 먼저 짚어내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의 해설은 때로는 정의로운 분노를, 때로는 깊은 연민을 담아내며 감정을 가진 법률 해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좌우명이 아닌 고인이 평생을 바쳐 실천하고자 했던 그의 법률 철학 그 자체였다.
그는 실제로 유명 로펌의 러브콜을 마다하고 사회적 약자의 변론에 더욱 집중하며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겼다. 하지만 그런 따뜻한 심장을 가진 그에게 삼각기관 선암이라는 희귀하고 잔혹한 병마가 소리 없이 찾아왔다. 이는 치료가 까다롭고 진행이 빠른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 백 변호사는 진단 직후부터 고통스럽고 고된 투병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그는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도 방송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놓지 않았다. 수술 잘 받고 곧 돌아와서 시청자 여러분께 더 따뜻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 반드시 돌아가서 법의 온기를 전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었다. 이 약속은 병상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결국 그의 굳은 의지는 꺾이고 말았다. 임종 직전 오랜 투병으로 지쳐 기력이 쇠한 상황에서도 고인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내 김선영 아나운서를 붙들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그것은 짧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랑과 고통 그리고 아내를 향한 깊은 배려를 담고 있었다. 울지 마김. 이제 안 아파. 이 말 한마디는 김 아나운서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슬프고도 위로가 되는 말이 되었다. 남편이 겪어온 모든 고통을 알기에 고통 없는 평안을 찾았다는 마지막 메시지는 슬픔 속에서도 아내를 향한 영원한 사랑과 마지막 배려였기 때문이다. 이내 글자는 김선영 아나운서의 가슴에 영원한 흉터이자 동시에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으로 남았다. 1억 2천만 원의 백성문 장학금 그리고 파리에서의 마지막 약속의 완성 백성문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경쟁이 치열한 방송계의 엄청난 연대감과 유산 계승의 움직임을 불러왔다. YTN을 비롯한 5대 네트워크 방송국은 경쟁을 잠시 멈추고 고인의 마지막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백성문 장학금을 공동으로 설립했다. 총 1억 2천만 원 규모로 조성된 이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고인의 철학을 이어받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백 변호사가 생전 염원했던 대로 정의와 공감을 결합하여 세상을 바꿀 법조인 및 언론인 지망생들을 선발하고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고인이 남긴 법과 공감의 결합이라는 유산을 방송계 전체가 영구적인 제도로서 기꺼이 이어받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고인이 남긴 가장 개인적이고도 가슴 아픈 유산은 장례를 치른 후 김선영 아나운서가 발견한 비밀스러운 상자 속에 들어있었다. 남편의 서재 깊숙한 곳. 그녀가 자주 손대지 않던 책더미 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투병 중에도 틈틈이 썼던 것으로 보이는 아내에게 쓴 마지막 편지와 함께 USB가 들어있었다. 그 편지 속에는 이 선물을 네가 울지 않을 때 열어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USB에는 백 변호사가 병세가 악화되기 전 비교적 건강했을 때 혼자 녹화해둔 영상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이에 그 따뜻하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오래전 아내와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다. 여보, 우리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꼭 파리에 다시 가기로 했잖아. 개선문 아래서 샴페인을 마시기로 했던 거. 그 약속 잊지 않았지? 이걸 보고 있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널 위해 가장 아름다운 자리를 찾아냈을 거야. 영상과 함께 발견된 호텔 예약증은 더욱 그녀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알고 보니 백 변호사는 이미 결혼 10주년이 되는 해에 맞춰 파리의 센 강변에 위치한 부티크 호텔을 예약해 두었던 것이다. 병마와 싸우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돌아갈 미래, 즉 아내와의 아름다운 약속을 믿으며 이 마지막 이벤트를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이다. 결국 김선영 아나운서는 남편이 홀로 남겨둔 파리행 티켓을 들고 약속의 장소로 향했다.
그들이 함께 웃으며 걸었어야 할 파리의 거리, 에펠탑의 불빛, 그리고 남편이 고통을 참아가며 예약해둔 그 호텔 방. 그녀는 그곳에 홀로 서서 남편이 시간을 초월해 보낸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를 눈물로 맞이하며 마지막 파리 약속을 완성했다. 그들이 함께하지 못한 파리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가장 숭고한 사랑의 맹세가 담긴 아름다운 신혼여행이 되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비로소 남편의 유언대로 눈물을 멈추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AI가 되살린 목소리, 그리고 아내가 이어받은 파리 프로젝트의 웅장한 서막 파리에서 돌아온 후 김선영 아나운서는 남편이 남긴 공감의 유산을 현실화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YTN은 고인의 법률 해설에 대한 시청자들의 끊임없는 요청과 그리움에 부응하여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바로 최신 AI 음성 복원 기술을 이용해 백성문 변호사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수많은 육성 데이터와 방송 자료를 바탕으로 재현된 그의 목소리는 백성문 특별 코너 공감의 법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전파를 탔고, 시청자들은 그의 친숙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 이는 놀라운 시청률과 함께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AI가 복원한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법의 따뜻한 시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치유의 기능을 했다. 이후 김선영 아나운서는 남편이 생전에 완성하지 못하고 파리행 비행기 표처럼 미래를 기약하며 남겨둔 기획안을 발견했다. 기획안의 제목은 바로 파리 프로젝트. 이 제목은 그들의 사랑의 약속과 동시에 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의를 상징했다. 이는 단순한 법률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 공감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뉴스 프로그램의 청사진이었다. 법률가는 차가운 이성을 가져야 하지만 기자는 따뜻한 심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만나야만 진정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이 프로젝트를 아내 김선영 아나운서가 자신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2026년 봄 YTN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이 새로운 파리 프로젝트를 론칭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고인의 철학을 바탕으로 냉철한 사건 분석과 피해자의 심층 인터뷰를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를 할 예정이다. 백성문 변호사의 마지막 말이자 그의 삶을 관통했던 이 철학적 문구는 YTN 사옥 내에 마련된 추모 기념비에 영원히 새겨졌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의 육성은 잠시 멈췄을지라도 그가 남긴 공감의 법률과 사랑의 유산, 그리고 아내 김선영 아나운서의 굳은 의지는 방송계와 사회 전반을 통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의 삶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처럼 고통이 없는 평안과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다.